자, 통째 바꿔치기. 통째 바꿔치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5구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했고, 제가 유튜브를 갖고 있으니까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신의 한수에 가서 증거를 내놓고 방송을 했고, 엄마 방송에 가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방송에 가서 했는데 하루 만에 내려버리더라고. 정규제 방송에 가서 하겠다고 섭외를 해서 갔더니만 먼저 면담을 합시다 하더니만 퇴짜를 놓더라고. 2만 명이 편지지 투표지에다가 투표를 했다라고 대법원에다가 사인을 해갖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에이, 착시죠. 나도 편지지 투표지에다 했습니다. 한 장군님도 착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의 지령을 받아서 꽂힌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장군님도 그렇게 이거 확실해요? 하고 물을 텐데 착실해 착시. 바로 나오는 답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 조국이 소동이 있고 이제 윤석열 소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윤석열 소동이 나오고 또 무슨 소동이 나오고 소동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4월 15일 총선에서 260석 가져간다는 것을 이것이 투표함 통째 바꿔치기라고 하는 것을 감추면서 그날이 가는 겁니다. 왜? 시진핑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이 무역전쟁, 대립전쟁, 이 관세전쟁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미국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4.15 부정선거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면 종주국,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공산화된 남한, 통일된 이 북조선인민공화국, 이것이 바로 저 시진핑이가 2017년 플로리다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가 아니에요. 중국의 일부였다. 우리나라 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동북공정의 본질입니다. 동북공정. 저놈이 2003년도에 부주석이 됩니다. 중국에. 그리고 2013년도에 10년 후진타오가 하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주석이 됩니다. 10년 동안 저자가 들어가서 한 일이 동북공정, 서북공정, 또 이쪽 공정해갖고 7개 이 공정을 했던 사람이 장본인 최고 책임자가 부주석이었던 저 친구라는 말, 시진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동북공정의 본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다. 이걸 폭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기 좀 꺼놓고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우리가 투표가 6시에 끝나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6시에 끝나면은 투표함을 차에다 싣고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남양주 같으면 남양주 체육관으로 이동합니다. 거제도 같으면 거제도 무슨 체육관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만에 이게 다 와야 됩니다. 이 투표함을 이동할 때 관리위원들이 자기 차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딱 지켜서서 이동하지를 않고 선거법을 고쳐갖고 그러면 자기 차에다가 싣고서 가서 통째 바꿔치기 해갖고 여기에다가 또 쏟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제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거제도와 남양주에 이 위에 이것이 깔려있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에비던스로 나타났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거제도 김동성 씨가 올린 유튜브입니다. 여기다 깔아놨는데 이 투표 15명의 명단이 있고 찍은 게 있고 깔아놨는데 이것이 접혀진 자국이 없는 것이 80~90%다. 김동성 씨가 유튜브에서 자기 음성으로 80~90%가 접혀진 자국이 없네요. 바람잡이 한 여성이 이게 들어가면서 펴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 들어가면서 펴질 수도 있습니다. 펴지지 않은 것이 쫙 깔려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동성 씨도 발견하지 못한 건데 여기 이렇게 투표지가 있으면 위에 빨간 관인이 찍히고 아래 빨간 관인이 찍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뭐 해갖고 자기 직인이 찍히겠지. 그 다음에 요 밑에 남양주 선거관리위원장 하고 직인이 찍히겠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빨간 직인 두 개가 네모딱지가 딱딱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기가 기표한 것이 찍히고 그 다음에 요 왼쪽 코너에 QR 코드라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요걸 찢어갖고 집어넣고 가서 투표하고 넣어야 되는데 요것이 잘려져 나가지 않고 시꺼멓게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도 5구 대선이 통째 바꿔치기 부정선거였다. 대법관 4명이 작년도에 제가 5월달쯤에 대법관 2호 법정에서 4명이 심판하는 걸 봤는데 저 높이에다가 4명을 대법관 이 개들 4명을 앉혀놨어요. 대법관 저는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들은 죽어야 될 놈이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겁니다. 개 4명이 앉아있고 우리가 이제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하는데 정창화 목사님하고 최원 교수하고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을 3주를 쫙 장악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그 단상으로 올라가서 그놈들 멱살 끄집어내고 엎어치기 할까봐 방호 작전을 해놨어. 젊은이들. 그리고 최원 교수가 이거 돌리는데 12초 만에 2초 만인가? 2초 만에 2개 표가 2번 홍준표 찍은 놈의 표가 1번 자리로 이 개표기 분리기가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1번 찍은 건 1번 함으로 2번 찍은 2번 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번 찍은 놈이 1번 함으로 착착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전자개표기 얼마든지 조작해서 매 10개마다 홍준표 들어가는 거 매 10장마다 한 장씩은 일로 집어넣어라. 1번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홍준표 표 10%가 일로 가면은 몇 퍼센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20%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20%를 땄다고 해도 문재인은 41.1%를 가져갔고 홍준표는 24%를 가져갔는데 34%를 가져갔다고 해도 10%가 깎여서 일로 갔으니까 24%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대법관이라면 그 자리에서 스톱. 이거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무효다 라고 판결을 했어야 옳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고서 확신을 했어요. 아, 저 4마리의 대법관 개들은 죽어야 될 놈들이구나. 나라가 바로 서면 저놈들은 죽어야 될 놈들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김명수가 이끄는, 그 다음에 김명수가 기어 들어갔지만 저는 문재인이 이 주사파 일당이 임명한 3,000명의 고위직은 나라가 바로 서면 다 죽어야 될 놈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살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로 다 사형에 처해야 될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 8명 마찬가지. 작년도 9월 19일 날 대한민국의 국방을 허는 남북 군사 합의서에 사인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경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북계군 특수군 20만 명, 중공군 특수군 10만 명.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가서 세보진 않았죠. 건설 노동 현장에 30만 명이 건설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데 하루 종일 입국 다물고 일하는 건장한 청년들이 북한이 사방에서 심어놨던 북한 노동자들을 유엔 규제에 의해서 불러들이니까 그 자들을 일로 집어넣어갖고 대를 먹이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놈이죠. 왜 할 수 있는 놈이죠? 북한 석탄 가져다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주저앉히고 북한 석탄 가져다가 먹여 살리는 놈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시스템을 종북간첩단, 사실은 종북간첩단이 그대로 종중간첩단이 된 겁니다. 왜? 4번씩이나 김정은이가 들어가서 머리 조아리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문재인이가 종북 간첩단을 지휘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나라예요. 전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사사기서 6장, 7장, 8장에 보면은 기도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국면에서 기도원을 연구하다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원의 스토리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 요 3개 국가의 3개 이 족속의 연합 이 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산 위로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을 쳤는데 뜰과 강을 메웠어요. 13만 5천 명이 요렇게 서 있어도 뜰과 강을 메울 텐데 낙타를 다 가져왔어요. 낙타, 약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갖고 여기에 낙타 하나 있고 그 먹이 있고 짐 있고 이게 13만 5천 명이 가득 메웠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은 겁니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기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끝장이다. 끝장이다. 그리고 먹고 살려고 기도원은 자기 집 타작마당에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갖다 놓고 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죠.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내가 니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무서워 숨어서 먹고 살려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니. 나는 쫄짱구 중에 겁쟁이 중에 겁쟁인데 큰 용사요. 네가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전에 이제 천사가 국을 가져와라, 밥을 가져와라,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저기다 부어라. 솥같이 생긴 바위에다가 부어라.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대니까 그게 불이 나와갖고 그것을 요리를 해갖고 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갖고는 이제 다음날 기도원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같은 쫄짱부를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신다면 이 양피에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밤에. 그래서 그걸 해주니까 그럼 그 반대로 해주십시오. 여기는 안 내리고 이쪽에 다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용기를 얻습니다. 자, 13만 5천 명을 치기 위해서 이제 용기를 얻어갖고 군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산 위에서 모집을 하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그러면 13만 5천, 3만 2천 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려보내라.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비가 아프거나 하면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갖고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이면 한번 해볼까 했더니만 돌려보내라. 물가로 가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물 먹는 걸 보고 물을 이렇게 받아서 얌전하게 먹는 300명이면 된다. 신중한 사람 300명이면 된다. 300명. 이게 말이죠. 내가 니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13만 5천 다 칠 거 없다. 3만 2천 명 가지고 칠 거 없다. 10,000명 가지고 칠 거 없다. 한 사람 치는데 뭔 놈은 만 명이 필요하느냐. 300명만 골라라. 그래갖고 이걸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전을 수립하기 전에 이 부하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봐라. 한밤에 그 13만 5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뚫고서 몰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딱 세우고 보게 하는데 거기에 초병 둘이서 얘기하는 걸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저 산에 이제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으니까 산에서 떡이 하나가 굴러서 내려오는데 큰 떡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사령관 막사를 부수더라. 하나님께서 이 초병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도원에게 들려줍니다. 아하, 한 사람 치듯 하라고 하는 것이 300명 데리고 요 막사를 들고 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칼 들고 항아리 깨면서 기도원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하면서 들고 친 데가 총사령관 막사를 들고 친 겁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이 한밤에 무슨 홍두깨냐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밤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도망가서 이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믿음 속에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제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죠. 문재인 사기꾼 저놈을 끌어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공의요 공법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을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서 국방장관을 하겠다. 이걸 제 스스로를 추천을 했어요. 제가 이 고사성어 중에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말을 어려서 배웠어요. 모수자천.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니까 조나라의 왕이 사신을 초나라에 보내갖고 이 원병을 끌어오게 하는데 20명을 구하는데 조나라 왕이 19명을 구했는데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는데 이 인물을 이 사신 20명 구성하는 인물을 조나라 왕이 자기 동생에게 줬는데 자기 동생이 19명을 구하고 한 명을 못 구했는데 모수가 이 동생 앞에 나타났어요. 나를 데려가십시오. 네 우리 집에 와서 식객으로 있었지. 그때는 뭐 3,000명 뭐 500명 이렇게 식객을 거느리고 있었잖아. 네가 식객으로 있었지 몇 년 됐느냐? 3년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네가 내 눈에 띄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신으로 가겠다는 말이냐? 이게 이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송곳이 삐쳐나오는 법인데 너는 삐쳐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인님께서 나를 당신 주머니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넣었더라면 삐쳐나왔을 텐데 넣어본 적이 없으니 요번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래갖고 모수가 20명째 돼갖고 초나라에 가서 원군을 얻어왔다는 그 보사에서 모수자천이란 말을 배웠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구출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땅굴 있다 땅굴 대비해야 된다. 전철역에 평균 6개씩 갖다가 붙여놨다. 좌우에. 그럼 12개를 붙여놨다. 기관총을 걸어놓고 펑 하고 터치면 담대하게 펑 터친다고 도망가지 말고 펑 터치면 먼지 속에서 기어 나오는 놈들 향해서 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그러면 일개 중대가 예를 들어서 일개 중대가 경복궁역을 맡았다. 그러면 중대장이 12개 구멍이 뻥뻥뻥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에서 그런 데가 서너 군데가 있다면 그걸 딱 대비하고 있다가 펑 터치고 나오면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군들 중에 대놓고 땅굴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장군이 없으니까 제가 자천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북계군이 20만, 중공군 10만, 30만 명이 파출부, 노동자, 농민으로 대한민국 전 후방 각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사방 심리에 검문대 설치해갖고 검문하고 주민등록증 까고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해갖고 주민등록 번호 맞는지 위조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도망가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라 명령하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군대를 잘 모르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나일레이션 초토화시키든지 말든지 땅굴에 대비하지 않고 초토화 작전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 김태산 씨가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잖아.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자, 요 옆에서 펑 터치면 전철역에서 총 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끝장나는 겁니다.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이게 김태산 씨가 울부짖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서 계엄군 사령관을
계엄군 사령부를 지휘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이제 100만, 10만 내지 100만 종북 종중 간첩단을 찾아내야 돼요. 도망가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살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어영병 국방부 장관이 들어갔고 어영비영 하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시진핑이가 이겨요. 왜? 83만 명 중국의 교포들을 대한민국에 갖다가 박아놨는데 그 중에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 시진핑의 특수군이 몇 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쉽게 말해서 반은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일로 온 사람이라고 하고 반은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40만이에요. 그게 40만. 엄청난 병력. 이걸 이겨내려면 350만 예비군 동원령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자, 이걸 제가 미리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전략을 갖고서 440명의 현역 장군들이 공부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 못해. 그 중에 애국자들이 있더라도 한 20, 30%는 문재인이가 지명해갖고 종북 간첩단으로 장군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국방장관이 들어가서 440명 모아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을 거쳐갖고 그 자리에서 죽일 놈들을 죽여버리고 군을 통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6.25 당시에 6.25 전에 48년도부터 5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남노당 계열 그러니까 스파이죠. 25만 명을 속간했어요. 25만 명. 그 중에 군에서 5만 명을 속간했어요. 죽인 놈들도 있고 이제 제대시킨 놈들도 있고 해서 5만 명을 속간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그나마 다부동까지 밀려가서 다부동에서 전선을 사수하고 9월 18일 8월달 이 긴 여름밤을 다부동에서 지키다가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휴전선까지는 또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군대에 숙청하지 아니하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총뿌리를 뒤로 겨누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장군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이 제너럴 한이다.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올립니다. 왜? 워낙 다급하니까 겸손하게 아닙니다 하고 있을 이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구해집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워싱턴 근교 맥클린 힐튼 호텔에서 약 300명이 모입니다. 200명 이상은 확보가 됐는데 300명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면 300명 모여갖고 지금 제가 했던 얘기 4월 15일 날 투표가 가게 하면 당신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님 11월 3일 재선이 물 건너 갑니다. 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동북공정이 시진핑이가 승리하면 미국의 딥스테이트 민주당과 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친 개처럼 물어 뜯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물 건너갑니다. 제가 이걸 경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미군 기지, 저는 공군 오산 기지, 미 공군 오산 기지, 미 공군 이 군산 기지, 그 다음에 저 동두천 여기에 가서 다우징으로 지오시커로 다 점검을 해본 사람입니다. 땅굴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 미 동두천 2사단 정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정문이 있는데 정문 밑에다가 기지를 파놨어요. 거기 가서 제가 지오시커를 받고 이걸 날개를 펼쳐갖고 전기를 이렇게 통해갖고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에 지하 기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우징이 이게 미군 지하시설이다 아니다 북한 지하시설이다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출한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6일 날 저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달라스, 제가 달라스에 와서 큰 힘을 얻었는데 정작 달라스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죽 써놓고 남 주지 마시고 달라스에 애국 우리 리더들이 와서 달라스 대표가 또 연설하고 LA에서도 오고 라스베가스, 시애틀 뭐 여기서 다 오는데 정작 달라스는 저를 불러다가 용기를 줬던 곳이 오히려 이런 때는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간단한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격이 없이 그 질의를 해주시면 또 우리가 몰랐던 또 알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주제 관계없이 그저 아무 질문을 하셔도 되겠죠. 그 장군님께서 그 땅굴 전문이시니까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HIV 있을 때 땅굴을 대성통합단에서 한번 그 사람네들이 땅굴을 파면서 휴전선을 건너와서 동두천 가까운 먼 거리는 저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서울 밑에까지 왔다 그러면 그 거리가 40, 직경 40m 거기에서 나오는 물줄기 혹은 공기를 어떻게 그 땅굴에다가 넣는지 그걸 저는 항상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4년도 11월 달에 그 남양주 지금동에 있는 땅굴을 발견해 갖고 이렇게 파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자리를 알게 된 것은 거기에 안식교회가 있는데 안식교회에서 밤에 잠을 자던 장로님이 밑에서 꾸릉꾸릉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해요. 그리고 녹음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게 아마 11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7일 날 2014년 11월 7일 날 이 양반이 자기 교회 밑바닥에서 뿌르릉 하면서 돌아가는 걸 듣고서 녹음을 한 걸 가지고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요. 그걸 들어보니까 저거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 터널 보링 머신 TBM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음향 거기에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TBM 돌아가는 거 카나다에서 한 거 어디서 한 거 그걸 하고 같이 갖다 주고 분석을 해달라 하니까 주파수대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서 녹음했던 거 하고 카나다에서 이 돌아가면서 했던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또 다른 곳에서 했던 거 유튜브에 올라간 거 하고 보니까 TBM 이 돌아가는 이 주파수대가 맞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국방부에 가져가면 바깥에서 유도음이 들어갔다. 새벽 1시 2시에 누가 작업을 합니까? 이 국방부는 완벽하게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어요. 국방부 땅굴 탐지과, 육군 땅굴 탐지과, 과장 대령 그 위에 이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가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가 맞다라고 해서 다우징으로 탐사하고 또 가서 지오시코로 탐사하고 거기를 이렇게 파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땅굴. 아니 그거 소리 저가 안 되나? 죽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질문이 저거였잖아요. 질문이 자 그러면은 남양주 지금동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60km가 돼요. 60km. 그러면 거기서 TBM이 돌아간다면 60km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 그렇게 해서 파다가 우리가 요 탑 부분에 가서는 물이 들어와갖고 여기를 뭉개버려요. 쟤들이 안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을 못 집어넣는 데는 폭발을 해버려요. 쟤들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민간 단체가 파고 들어가다가 이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온전한 모습을. 그럼 윗다가리 봤다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자, 그래갖고 그게 11월 7일 날 이 양반이 들었고 11월 8일 날 발표를 했고 우리가 11월 12일쯤인가 들어가서 이렇게 파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보는 것을. 그러고 나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부 땅굴 탐지과를 육군본부 땅굴 탐지과를 보내겠다. 그리고 땅굴 있다고 하는 데는 한성주 장군이 지명을 해라. 그래서 우리 나우저가 지명을 해갖고 여기에 이걸 구멍을 뚫고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날 발표하고 1, 2, 3, 4간에 벌어져요. 그러면 1일 날 이제 박구철 대령이 들어와 갖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장소를 선정해 주시죠. 지들은 없다고 하고 우리는 들어왔다고 하니까 들어왔다고 하는 측에서 그러면 찍어 주시죠. 그거 찍어 갖고는 이걸 박았어요. 40m 깊이까지 박았어요. 자, 그래 갖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박주철 대령한테. 자, 오늘 밤에 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에 철로가 들어와 있으니까 철로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도관이 들어와서 거기에 산소 도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산소 도관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철로 하는 이 작업이 밤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다가 녹음기를 집어넣는다. 국방부도 녹음기를 집어넣어서 같이 점검하자. 우리는 녹음기 안 집어넣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구당 땅꽝 하는 것이 밤새 있는 것을 갖다가 제시했어요. 이것도 유도음이라 바깥에서 들어갔대. 그러니까 지들이 안 집어넣은 것은 지들이 집어넣으면 같은 것이 나오면 빼도 박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 집어넣습니다. 이게 육군의 땅굴 은닉과가 하는 짓이에요. 땅굴 은닉과. 육군 본부의 반역이에요. 대한민국 장군들의 반역이에요. 따라서 도관을 가지고 얼마든지 연결해갖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 말고 또 남양주에서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파들어갔는데 18m까지 파들어갔어.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요렇게 이 비닐로 이렇게 말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펴갖고 송풍기에다 연결해서 불면은 이것이 부풀어지면서 18m까지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이 기럭지가 200m, 300m 되는 걸 연결만 하면 우리같이 아마추어들은 400m, 500m에서도 이걸 집어넣어서 송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산에 가서도 광산이 다 송풍해갖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물 빼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 3mm면 1km 가는 동안에 3m 밑에서 파고 들어가면은 1mm라도 물은 밑으로 흘러요. 그죠? 1mm. 1도하고 1mm하고 틀린 게 1mm는 1km 갔을 때 1m 낮은 거예요. 그럼 3m 낮다고 하면은 100km 가려면 300m 밑에서 파고 올라오면은 100km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땅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굳어졌어요. 그게 언제냐? 74, 75, 78년도까지 1, 2, 3 땅굴을 찾았고 그 다음에 78년도부터 12년 동안 침묵하다가 90년도에 제4 땅굴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땅굴 덮는 구도가 대한민국 육군과 합참과 국방부 그리고 육군 땅굴 은닉과에서 이게 셋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물 처리도 그 다음에 버럭 처리도. 그래서 버럭 처리 예를 들면 그 서울 성수동에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이게 24시간 돌아가요. 거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레미콘 회사의 그 서울숲 옆이에요. 레미콘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거기에 38군데에서 땅굴망이 들어가. 38군데 레미콘 회사. 이게 뭘 말해요? 38군데면 서울숲의 기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흙과 이런 것들 일로 집어넣어갖고 밤새 차로 실어 날린 거야. 그 중에 그거 담당들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예를 들어서 일성건설, 김일성 이름을 땄죠. 일성건설이 김대중이가 들어오고부터 아주 큰 회사가 돼서 남양주 저 일원에 큰 대형 프로젝트를 다 땄어요. 일성건설이
또 이거를 전담해갖고 처리하고 하는 건설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곧 드러날 날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이걸 끄집어다가 은율광산이 있어요. 철광산이야. 은율광산으로 얘들이 모아서 직결했어. 그럼 거기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70년대에 만들었어. 14km짜리. 김정은이가 와갖고 지휘를 했어. 은율광산.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갖고 이것을 왜 서해안으로 빼요? 재련소로 빼갖고 재련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재련소에서 이게 와야지. 그러면 그거는 하도 많은 것을 해서 했겠다. 근데 아니야. 은율광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서해안에다가 갖다 붙는 거야. 왜? 남쪽에서 캔 것이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서해 간척지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호수가 하루아침에 메꿔져. 그 다음에 대전차 장벽이 하루아침에 생겨.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의 군인 장군 했던 사람들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요 얘기를 하는 자가 없어. 이게 그렇게 해서 이미 그 물 처리하고 버럭 처리하고 산소 처리하는 것은 남쪽에 내려오면서는 남쪽의 안가를 확보해갖고 안가에서 이걸 하는 것이 다 정착이 됐다. 우물 하나 만들어갖고 그쪽에서 빼내는 거지. 밤새 빼내는 거지. 또 한 가지 그 질문은 2개월 전인가 저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강화도에 어떤 그 산 비슬기에서 이 소리가 나서 거기 그 시민이 이제 신고를 해서 저걸 했는데 거기서 소음까지는 다 들렸는데 또 저가 그 의문되는 것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황해도 연안이 저 고향입니다. 거기 토성 경기도 중면 그 세 군데서 물 밑으로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저가 그 지리는 첩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면 그 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자,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스투피디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스투피디티냐? 서울의 9호선이 한강 밑으로 왔다 갔다 해요. 서울의 9호선이 한강 밑으로. 그러면 임진강을 땅굴 뚫어서 임진강 못 건넌다, 한강 못 건넌다, 서울의 즐비한 이 고층 빌딩이 지하가 있는데 그걸 못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투피디티예요. 자, 지하 7층, 7호 35, 35m라고 합시다. 그러면 50m 밑으로 60m 밑으로 지나면 되지. 야, 이렇게 속여놨어. 이렇게 장군 대장놈들을 속여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놈자보다 더 심한 말을 붙이고 싶어요. 대장놈 8마리를 그렇게 딱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이걸 뚫고 나갈 길이 없네. 네? 아무리 3스타, 2스타, 1스타 똑똑한 자가 와서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면 야, 이게 김일성의 천재성이에요. 천재성. 제가 일례를 들게요. 일례를. 별 넷을 달고 합참 의장하고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2013년도에 제가 땅굴 전쟁 책략을 책을 가져가고 땅굴 브리핑을 하고 다우징으로 찾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땅굴 들어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들어주더니만 하는 말이 한장군 땅굴은 없다. 땅굴은 없다. 그리고 땅 속이 하도 묘해서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해요. 물 떨어지는 소리, 흙 떨어지는 소리,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자 음성으로도 들리고 차감기 소리로도 들리고 갱차 굴러가는 소리로도 들린다. 야, 김일성의 천재성을 제가 본 거예요. 이 말을 육군의 대장 닮은 그 입에다 집어넣어줬다는 얘기야. 그 멀쩡하던 사람이 땅 속이 기묘해서 물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하는 소리가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갱차 소리로도 들리고 차감기 드드드드드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야,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놓은 놈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의 천재성이에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 이제 그럼 워싱턴에서 요번에 그 20mm 질문 하나 있어요. 예. 네. 저 5.18 때 그 광주 그 북한에서 보낸 특수군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정광훈 목사님의 그 철회 기도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청와대 담을 보니까 혹시 북한 특수군이 청와대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한성근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미국 CIA 요원이 예. 저를 도와줬어요. 예. 제가 이제 데모하고 할 때 예. 저를 쫓아다니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예. 노무현 때 보위부 간부가 7명인가가 예. 노무현 때 예. 거기에 그 언덕 위에 그 집 이름이 뭔가 거기에서 상주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노무현이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었잖아. 우리가 몰랐는데 그 국정원장 했던 안경 끼고 브리핑했던 그 자가 폭로를 해서 알았잖아. 예? 보위부가 와서 점검을 하고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한 마당에 예.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군 특수군 예. 이것이 파출부 노동자 농민으로 가정하고 우리 전 후방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방이 아니야. 전 후방에 다 들어와 있다. 그 청와대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하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요번에 그 순국 결사대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말려서 못 들어갔는데 저는 저기 있다가 우리 남한 진짜 군이면 총을 못 쏠 거고 북한 특수군이면 분명히 쏠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 청와대로 들어가면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노무현 때 예. 북한 보위부 간부가 예. 상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이미 그 호위부를 북한 특수군으로 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워싱턴에 이제 가는 문제를 우리 이제 한장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거기에 더 이제 현재로서는 그쪽이 더 이제 비중이 좀 높으신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모이신 분들한테 좀 앞으로 아까도 이제 그 말씀 전체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왜 그게 필요성은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조직이라든지 이거를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줄 수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LA를 10월 1일 날 두 번째로 갔어요. 한 2주 전에 갔다가 두 번째로 또 LA를 갔는데 LA에서 좋은 만남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회장님을 만났더니만 그리고 이제 저희 10월 26일 날 행사에 와주십시오 하니까 당신이 오시겠다. 그리고 거기 간부들도 몇 명을 부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모셔요. 그리고 우리 후원, 코리아 리커버리 코리션 대한민국 회복연합 주최를 하고 후원에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걸로 등 왜 무슨 단체, 보수 단체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요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번에 300명의 용사들이 모여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언하는 겁니다. 단언하는 내용은 내년 4월 15일이면 대한민국이 끝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4월 15일 260석 가져가갖고 이제 끝난다. 260석 안 될 것 같죠?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고 김정은이 하고 또 3차 정상회담 쇼를 벌리고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을 지지한다. 그리고 저 더불어 터진당 저 지지한다. 이렇게 만들어가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4월 15일까지 가면 당신 재선이 날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대형 포스터를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리포트가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그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회자되는 자들은 부역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들입니다. 황모, 김모 해갖고. 자, 그랬을 때 공의와 공법이 살아있다면 문재인이가 사기 탄핵을 했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자리에 죄 없이 내란죄와 여적죄가 아닌 죄 없이
들어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또 알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지난 4월 27일 날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했는데 100명이 모였어요. 100분의 1이. 요번에 저희들하고 후원으로 손을 잡은 이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4,500 예하 교회를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대표단 2명 내지 3명만 파견하면 10,000명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워싱턴 마니먼트 밑에 모여갖고 코리아 아메리칸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 그 대신 4월 15일 전에 대한민국 살려달라. 이 대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회를 1968년에 그 루터 킹 목사님인가요? 68년도에 100만 흑인들이 뛰쳐나왔잖아요. 그 68년도가 그 남북 전쟁 몇 주기였죠? 100주년인가? 1800 그죠? 1868년 노예 해방. 100주기 때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100만 인파를 끌고서 이제 인권, 참정권 이런 걸 되찾는 운동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또 동포라면 이제 이 모임에 10,000명이 모이는 워싱턴 마니먼트 모임에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여기에 모여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We support 트럼프, Save Korea 이걸